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검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 사안을 조사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에 대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한 경찰의 판단은 인재였습니다. 2달여에 걸쳐 토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의 자문 등을 구한 결과 인근의 국도 확장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재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뭔 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8개월 뒤 돌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피의자들이 책임을 완강히 부인해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감정을 맡긴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 최근 이 기관은 검찰에 감정 요청에 대한 두 문장의 회신을 보냈는데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곳으로 이 사안의 경우 주민이 숨진 것이어서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저희 쪽에 광주지검에서 말씀대로 잘못 보낸 거잖아요. 잘못 보낸 문서 결국 회신 내용이 전달된 지난 4월 수사는 제기됐고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데만 무려 10달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 전문성이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와 충분한 상담을 했다면서 담당 검사들이 감정조사의 진척 상황을 살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고 검찰은 2년 만에 부랴부랴 사건을 담당한 곡성경찰서에 보안 수사를 위한 현장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 왔어요. 자기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데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루아침에 주민 5명이 숨진 산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재판에도 넘겨지지 못한 원인이 담당 업무도 아닌 곳에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사건에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취재한 임지은 기자에게 궁금한 내용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 5명이 사망한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다 되도록 수사가 늦어진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달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전문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10개월간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보안 수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엉뚱한 곳에 검증을 의뢰하면서 결국에는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가 중단된 10개월 동안 검찰이 산업안전공단에 조사 진척 상황을 물어보거나 혹은 검증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검찰이 중간에라도 공단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면 10개월간 수사가 중단되진 않았겠죠. 공단은 검증을 의뢰받았을 때부터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이 공단 측에 문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단도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내부 문제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누구보다 가족들은 하루빨리 책임자가 가려지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 중지를 했고 최근에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는 사실을 유족 역시 저희 취재진과 함께 검찰에서 서류를 떼본 뒤에 알게 된 건데요. 유족들은 검찰로부터 어떤 설명도 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 답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도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게 사실이냐며 저희 취재진에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유족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추가 보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은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검사가 3번 바뀌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달 새로 부임한 검사가 사건을 이제 막 인계받았고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안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현장에 나가보겠다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면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검찰 수사가 멈춰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취재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요금소 인근 야산의 비탈면이 무너져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 점검에서 보강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춥니다.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바위와 흙이 도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잇따라 멈춰서면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은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됐지만 광주에서 목포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하라는 수신호는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보니까 평소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한 30에서 40분 정도 늦어가지고 이제 출근길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15톤 트럭 2대 분량의 바위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번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1차 비탈면 붕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가 난 곳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뒤 내려진 조치는 비탈면에 가림막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붕괴가 예상됐지만 예상 문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공업체를 또 선정을 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8m 높이의 안전시설을 70m 구간에 설치하고 계단식 옹벽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자정까지 사고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당분간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산업이 최근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이들 업종의 근로자들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돌려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5년 동안 품질 관리 업무를 해오던 배준식 씨. 수개월 남짓의 실직 기간을 끝내고 최근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등 고민을 하다 광주시가 최근 마련한 취업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나 혹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산업과 가전 업종에서 취업자가 계속 준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부분 실직자 수가 증가했고 실직자의 상당수가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광산구와 북구에 몰려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이직을 했거나 이직이나 전직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문을 연 배경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기존의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AI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새로운 주력 업종에 이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가전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일찍 이전직을 하시거나 본인 분야에서 업종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지 고민인 가운데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위기를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부터 리그 일정을 재개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력 재정비에 시간을 가진 호랑이 군단은 후반기에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야구로 팬들의 시선을 붙잡은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막판 연패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기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현재 팀 순위는 4위 KT에 2게임차 뒤져 있는 5위. 기아로선 외국인 선수들의 가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가 합류한 가운데 부상으로 이탈했던 놀린과 소크라테스는 각각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 팀 타선을 이끌었던 소크라테스가 부상 후유증을 털고 최근 훈련을 재개해 팀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가운데는 전반기 막판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인 신인 김도영과 득점권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최영우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가 올 시즌 팀 성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로선 하나전 9전 전승과 SS전 1승 9패의 맞대결 성적에서 보여지듯 약팀에 강하고 강팀에 유독 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말 롯데와의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4년 만에 가을 야구 재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경석 지회장이 나주시 한국전력 KDN 본사 앞 교통관제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배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하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며 한전의 대책 마련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청의 한 부서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자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청 실무직원의 사무실을 오늘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는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한 광주시의 의뢰로 시작됐고 해당 직원은 녹음 기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에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가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이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같은 학교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도 지난달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추정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지만 국유화가 안 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6,200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6월 말까지는 1,520필지를 국유화했고 올해 말까지는 188필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망찬 미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는 나주 본사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디지털, 그 다음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